한때 평화롭고 안정적이었던 한 여성의 인생이 뜻밖의 만남으로 송두리째 바뀌는 이야기가 있다. 비가 내리던 어느 날, 그녀는 집에서 작은 인터넷 주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근 몇 달간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출을 관리하고 있었다. 현금 결제였기에 그녀는 정확한 금액을 준비하지 못한 채 불안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고,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 김서연은 39살의 평범한 서울 외곽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여성이다. 그녀의 삶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최근까지는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어느 흐린 오후, 그녀의 일상은 한순간에 뒤바뀌었다. 그날도 어김없이 비가 내렸다. 서연은 집 안에서 작은 인터넷 주문을 기다리고 있었다. 최근 몇 달간 직장을 잃으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긴축 재정 상태였다. 그래서 이번 주문도 꼭 필요한 물건 몇 개만 골라서 시켰다. 지갑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현금 결제를 선택했지만 막상 배달원이 도착했을 때는 정확한 금액을 맞출 수 없어 당황스러웠다. 초조한 마음으로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을 때 젊은 남자가 빗속에 서 있었다. 그는 대략 30살쯤으로 보였다. 흠뻑 젖은 그의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표정은 침착했고 눈빛은 어딘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서 이상한 매력을 느꼈다. 마치 자신의 마음속을 훔쳐보는 듯한 기분이었다. 안녕하세요. 김서연 씨. 주문하신 물건입니다. 그가 무겁게 들고 있던 택배 상자를 건네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급히 상황을 설명했다. 죄송한데 지금 현금이 부족해서 전부 다 못 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했다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겠네요. 그 말에 서연은 얼떨결에 그를 들여보냈다. 둘은 마치 오래된 인연처럼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서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몸은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그의 눈빛과 조용한 목소리는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그리고 그의 손이 살며시 그녀의 뺨에 닿았을 때 모든 의심은 사라졌다. 그날 이후로 김서연의 삶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녀와 택배원 김현우. 그의 이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서연은 평소와 달리 옷차림에 신경을 썼다. 검은색 원피스에 은은한 광택이 도는 실크 소재로 몸에 딱 맞는 라인이 그녀의 우아한 곡선을 강조했다. 발끝에는 붉은색 하이힐을 신고 있었다. 목에는 작은 진주 목걸이가 반짝였고 손목에는 은색 팔찌가 은은한 빛을 더했다. 현우는 그런 그녀를 보며 웃음을 참지 못했다. 서연 씨, 오늘은 뭔가 특별한 날인가요? 택배 받으러 와서 이렇게 꾸밀 줄은 몰랐네요. 서연도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올 줄 알았으면 더 신경 썼을 텐데요. 그들은 그렇게 웃음을 나누며 커피를 마셨다. 현우는 단순한 택배원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만의 꿈과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유머 감각과 세상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선은 서연의 무거운 마음을 조금씩 녹였다. 어느 순간 현우가 조용히 고백했다. 사실 그날 이후로 계속 서연 씨 생각이 나요. 그 말에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자신도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렇게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놓인 현실과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과연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운명이었을까? 현우가 돌아서는 순간 서연의 눈앞에 작은 메모 한 장이 떨어졌다. 우리가 몰랐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어요. 서연은 그 글꼴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임을 직감하며 다음 편에서 계속. 김서연은 그날 이후로도 마음이 뒤숭숭했다. 현우가 남긴 쪽지 속 문장 하나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우리가 몰랐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있어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의 일상은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다. 며칠 뒤, 서연은 분당의 작은 카페 달빛 정원에서 현우를 다시 만났다. 카페 내부는 따뜻한 조명 아래 잔잔한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서연은 검은색 블라우스와 연한 베이지색 스커트를 입고 있었다. 부드러운 실크 소재가 그녀의 팔을 감싸며 가느다란 금빛 목걸이가 목선을 따라 살짝 빛났다. 발끝에는 편안해 보이는 플랫 슈즈였다. 평소와 달리 차분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분위기였다. 현우는 캐주얼한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진지했다. 서연 씨, 오늘은 꼭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서연은 긴장한 듯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웃었다. 뭔가 심각한 얘기 같네요. 무슨 일인데요? 현우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사실, 내가 단순한 택배원이 아니라는 걸 말하려고 했어요. 내가 왜 그날 당신 앞에 나타났는지도. 서연은 눈썹을 치켜올리며 반문했다. 그럼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날 속였던 거예요.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진지하게 말했다. 속인 게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복잡했을 뿐이에요. 나도 처음부터 당신을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요. 서연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럼 진실을 말해봐요. 내가 더 이상 혼자서 답답해하는 건 싫어요. 현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페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봤다. 나는 사실 분당에 있는 작은 보안회사에서 일해요. 그리고 최근에 당신 주변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서연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이상한 일이요? 무슨 말이에요? 현우는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다. 당신이 실직하고 난 뒤로 누군가가 당신의 개인정보를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신의 집 근처에서 배달원 복장을 한 사람이랑 자주 만나는 걸 봤다고 해요. 서연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위험한 거예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택배원으로 변장해서 당신에게 접근한 거예요. 당신을 보호하려고. 서연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런 이유였다니? 그럼 우리 만남도 다 계획된 거였나요? 현우는 그녀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처음엔 임무였지만 당신을 만나면서 진짜 감정이 생겼어요. 서연 씨, 나랑 함께 힘을 합쳐 이 상황을 헤쳐나가요. 서연은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묘한 떨림이 그녀의 몸을 감쌌다. 그동안 느꼈던 감정들이 모두 진짜였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불안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래요. 함께해요. 하지만 먼저 진실을 더 알려줘요. 그 순간 카페 문이 갑자기 열리며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빨간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 눈빛은 서연과 현우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감돌았다. 서연 씨, 현우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가 침착하게 말했다. 서연과 현우는 동시에 그의 존재에 긴장했다. 낯선 남자의 말투와 태도는 뭔가 수상했다. 그의 등장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또 다른 복잡한 층을 더하는 듯했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은 누구지? 그리고 그가 말한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비가 다시 세차게 내리는 분당의 오후, 세 사람의 운명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연의 가슴 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내가 믿어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그녀의 삶에 또 다른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앞으로 다가올 진실의 문을 열 준비를 해야만 했다. 분당의 저녁은 점점 깊어가고 있었고 서연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빨간 스웨터를 입은 남자의 등장으로
상황은 한층 더 복잡해졌다. 그의 이름은 이준호였다. 서연과 현우의 긴장된 눈빛 속에 준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서연 씨, 현우 씨, 저는 보안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현우 씨와 함께 당신을 지키기 위해 파견된 팀이에요. 그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연에게 안심시키는 미소를 보냈다. 서연은 어리둥절해하며 물었다. 그럼 그쪽이 진짜 택배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택배원은 어디 있나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그들은 아직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당신 주변에 누군가가 계속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는 지난 며칠 동안 느꼈던 이상한 기운들이 떠올랐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그날 비가 오는 날 문 앞에 나타난 낯선 남자의 눈빛,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그럼 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세요.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현우가 일어나 서연 옆에 섰다. 우선 당신의 일상에서 수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혼자 다니지 말고 항상 연락을 유지합시다. 준호가 핸드폰을 꺼내며 덧붙였다. 우리가 확보한 CCTV 영상과 주변 인물들의 정보를 분석 중입니다. 곧 중요한 단서가 나올 거예요. 서연은 마음 한구석에서 긴장이 풀리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불안감도 엄습했다. 그녀의 삶에 침투한 이 미지의 위협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다. 그날 밤, 서연은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검은색 실크 잠옷이 그녀의 몸을 부드럽게 감쌌다. 창문 너머로 불빛이 흐릿하게 반짝였고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했다. 내일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이불을 꼭 끌어안았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현우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서연 씨, 지금 밖을 보세요. 현우의 목소리는 긴박했다. 서연이 창밖을 내다보니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누군가가 분당의 밤거리를 가로질러 달리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며 깨달았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미스터리한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몰라.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때 갑자기 집안의 전등이 깜빡이며 어둠에 잠겼다. 분당의 빗속, 서연의 이야기는 한층 더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 서연은 숨을 죽였다. 전등이 꺼진 집안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찼고 빗소리는 더욱 요란하게 창문을 두드렸다. 손에 쥔 핸드폰 화면이 유일한 빛이었다. 현우의 전화가 끊긴 뒤 그녀는 조용히 거실로 걸어갔다. 그때 현관문 쪽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문틈 사이로 작은 빛이 스며들며 조심스레 문이 열렸다. 현우가 젖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다. 서연 씨, 괜찮아요? 전등이 나갔다는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를 맞았다. 현우 씨, 너무 무서웠어요. 누가 이렇게 일부러? 현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마 누군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는 내가 꼭 지킬게요. 그의 따뜻한 손길이 서연의 손을 감싸자 그녀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마음이 조금씩 놓였다. 그러나 그들의 뒤편,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인물의 눈빛은 차갑고 냉철했다. 손에는 작은 기계장치가 들려 있었고 그의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서연 씨,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그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한편
분당의 빗속에서 펼쳐질 서연과 현우, 그리고 미스터리한 적과의 숨막히는 대결이 예고되었다. 과연 그들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모든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 서연의 심장은 다시 한번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다. 김서연은 작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검은색 실크 블라우스가 그녀의 곡선을 따라 부드럽게 흘렀고, 짙은 남색 스커트와 함께 그녀의 우아함을 더욱 돋보이게 했다. 발끝에는 은은한 광택이 도는 검정색 하이힐이 그녀의 다리를 길고 매끈하게 보이게 했다. 팔목에는 간결한 은색 팔찌가 반짝였고, 목에는 얇은 실버 체인이 그녀의 목선을 부드럽게 감쌌다. 현우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고, 긴장감 속에서도 서연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고, 손목시계의 숫자가 빛났다. 서연 씨, 오늘 밤부터는 내가 당신과 함께 있어줄 거예요. 혼자 두지 않을 겁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의문들이 가득했다. 현우 씨, 그 사람이 누군지, 왜 나를 노리는지, 왜 하필 나인지 모르겠어요. 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건 아직 우리도 모르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당신 주변에 누군가가 매우 위험한 계획을 꾸미고 있다는 사실뿐이에요. 그 순간 집안의 전등이 다시 한번 깜빡이며 잠시 어둠에 잠겼다. 서연이 작은 비명을 내뱉으며 현우의 팔을 붙잡았다. 또 바로 그때 문밖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과 현우는 동시에 몸을 긴장시켰다. 현우는 재빨리 손전등을 꺼내 문 쪽으로 다가갔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림자가 점점 선명해졌다. 누구세요? 현우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김태성이다. 낯선 남자가 빗속에서 천천히 말을 이었다. 서연 씨, 당신에 대해 알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르는 진실이 곧 드러날 겁니다. 서연은 그의 이름에 심장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다. 태성이라는 이름이 어디선가 익숙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어떤 의도로 다가온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왜 나를 쫓아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건 곧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이 감춰온 비밀부터 밝혀야 하겠죠. 그 순간 빗속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크게 울렸다. 서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이제부터 시작이군요. 현우가 서연의 손을 꼭 잡았다. 서로 믿고 이겨냅시다. 어떤 진실이 와도 난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세 사람의 운명이 뒤얽힌 채 분당의 밤은 더 깊고 어두워졌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 감춰진 비밀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서연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이 가득했다. 내가 감춰온 그 비밀이 정말 모두를 바꿔놓을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다.